그리고 오늘 날짜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이고요. 간만에 돌아온 림버스 컴퍼니 9.5장이죠. 경험기억 우리 시어스 무드 돌아온 거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가 우리를 반겨줄 것인가. 물론 더빙이 없기 때문에 이번 스토리도 적당히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로 이상한 더빙을 하는 이상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래, 영상이지. 가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 그냥 일주일 기다렸다 정가 칠까? 지금 뽑을까? 고민될 땐 눌러 일단. 한방이야. 집단적으로 발생한 뒤틀림은 공통된 진짜예요? 분명 매뉴얼에서 본 내용이었는데 공통된 까먹었다. 이스가 진짜 나와준다고요? 잠깐만, 이거 메르소 것도 하나 보는지 그냥 툭툭 돌리는데? 앵두야, 이건 또 다 뭐냐? 보시다시피 일입니다. 우두께서 그동안 놀고 먹으며 테레비만 보았으니 그러니까 S사 주변 정세를 알아보려 두문불출한 것이라고 분명. 아니다. 그래, 일이나 가르쳐주렴. 일단 바닥 말고 의자에 앉으십시오. 마이크가 안 닿지 않습니까? 저기 김삿갓 얼굴이라고? 아씨 갑자기 스포 당해버림?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이씨 아나운서는 아씨 깜짝이야 이씨. 일단 메르소 예고 좀 적어보시오. 예고 없어? 예고는 그냥 일주일 뒤에 타야 되나. 2개나 먹었으면 어쩔까. 라고 말하면서 이 손은 움직이고 있고. 안타깝게도 나왔어. 조졌군. 심플하게 조졌어. 라스트 한 번 그냥 태워야겠다. 2개나 먹었으니 이 정도 태워도 돼. 망월참은 숨을 거두리라. 물음표. 물음표. 80번에 3개 다 먹었다. 오케이, 땡큐. 강화하러 가야지. 아씨 이게 맞나? 어디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얘 검게 맞나? 검게 소속이세요? 검게 소속으로 되어 계시네. 바람에 닳고 비에 씻겨도 검결은 흐려지지 나봉. 않았으니 본대로 야 맡은 추진기 바를 달린 다 팔은 했구나. 개쩌잖아. LCD 부서 현장 추리팀 소속 이스마엘. 역시 양녀는 같이 효과가 좋다. 오늘은 LCD팀 현상 프리팀으로부터 보수를 받았어요. 도깨비 팔이라 부르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마치 처음부터 제 팔이었던 것처럼 위화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런 옷은 굉장히 값이 나간다 들었는데 이걸로 또 하나 빚을 졌네요. 현장 추리팀에서 일하려면 이 정도 여친이 있어야 한다거나 뒤틀림들이 손 하나 없다고 봐주진 않는다거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말들도 여러 번 드렸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 좀처럼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네요. 모두 저는 살을 베고 뼈를 끊을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검계의 도리고 살수의 본이라 여기며 살아왔어요. 손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베고 팔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휘두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 그런 제가 요즘은 서울 더미에 파묻혀 살고 있어요. 우도의 마음을 혼탁하게 했던 모노리스라는 기물에 대해서도 우도가 전락했던 모습인 그 뒤틀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성의를 다해 배우는 중이에요. 평생 겁만 알고 살아서 그런지 새로운 배움이 아직은 낯서네요. 처음 듣는 단어도 처음 보는 물건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남들은 한 번 보고 넘길 서류를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고, 남들이 한 번에 알아듣는 설명을 저는 두 번, 세 번 되물어야 겨우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일이 싫지만은 않네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생각보다 더 즐겁고 들뜨는 일이더라고요. 칼끝으로만 가늠하던 세상이 다른 방식으로 읽힌다는 걸 이리도 늦게 알게 된 게 아쉬울 만큼요. 누군가의 마음이 왜 무너지는지, 무너진 마음이 어떤 영상으로 드러나는지,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혹은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 겉만 잡고서는 알 수 없던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인가 살수 보니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그 말도 요즘 전처럼 선명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 단어가 부끄러워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검이 좋고 배워야 할 것을 배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테니 그냥 이제는 배기 전에 생각하는 법을 조금 배웠어요. 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보는 법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아시겠지만 이곳 LCD의 사우들은 대체로 다들 친절해요. 저도 처음엔 그 친절이 불편했죠. 대가 없는 호의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 따뜻한 말도 행동도 모두 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별 뜻 없이 자리를 내어주고 모르는 것을 물으며 귀찮아하지 않고 알려주며 피곤해 보이면 쉬라고 말한다는 걸요. 하늘을 이불 삼아 바닥을 몸에 누리던 날들이 점점 기억에서 떠나가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지붕 밑을 찾아 몸을 구기고 검은 구름과 매일같이 항쟁을 벌이던 그때 감각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매일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아침마다 끼니를 걱정하지도 않고 씻을 물이 없어 전전긍긍하지도 않죠. 고민이라고 해봤자 출근하면 어떤 음료를 마시면 좋을까 하는 사치스러운 궁리가 다인 것 같네요. 이런 생활이 저랑 어울리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더 머물러도 된다면 저만의 방향을 찾기 전까지 머물 생각이에요. 언젠가 이 모든 것에 질려 훌훌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그때 저는 조금 더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모두는 여전히 말없이 어딜 다녀오거나 방 안에서 두문분투를 계실 생각이시겠죠. 알고 있어요. 그리 쉽게 괜찮아질 리가 없다는 거. 마음의 상처는 칼자국과 달라서 꿰맨다고 붓고 약을 바른다고 아물지 않는다는 걸 이젠 잘 알거든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검계가 무너진 뒤에도 우두와 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살아남은 자에게는 살아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고 다시 검을 잡으시든 끝내 검을 내려놓으시든 검계의 책임을 다하시든 S사로 돌아가시든 모두가 해야 할 일을 모두의 마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지 마시길. 이거는 아마 에즈라 인격 스포려나? 그렇긴 한데 이번엔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서요. 조금 떨리긴 하는데 겁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오호. 변곡적? 아마 저건 뒤틀림 탐정 쪽 오겠죠? 림버스 컴퍼니 뒤틀림 전담 부서 현장 추리팀 소속 이스마일 출진하겠습니다. 야, 이것만 보면 앵두는 되게 구원받은 서사인 느낌이 나는다.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래도 이쪽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걸 봤으면 만족스럽지. 레벨업 타임. 바꿔놓는 거 깜빡한다. 에고를 호흡 쪽이 낫나라고 하기엔 이쪽이 워낙에 좋아서. 욕망보단 지난 날일 거고 작살보기보단 직조살이 취향이라. 그러면 살수들 열수 예고 준비해줘야 되는구나. 노예로 세 번째. 어이 어이. 이거 있나? 없지. 얼추 30개.
이람은 얼추 준비가 됐나요?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구나. 얘도 호흡 관련 좀 달아주고 싶긴 한데 긴 생각이 아이디어가 안 나. 아 그냥 가자. 자 그러면은 아씨 버릇처럼 또 툭 만들어 버렸네 이거. 가자 그냥. 경험 기억 면담. 저건 이렇게 아니 앞쪽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히스클리프를 뒤로 빼고 단테. 미안. 뭐라고 말했었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의 전투 상황이 많이 안 좋나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수감자들의 전투를 각각 보조하려니까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렵네. 쇼핑 중인 로저가 하는 말도 뭔가 신경 쓰이고. 엔사로 진입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우린 뒤틀림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엔사 뒷골목에 정차해 있었다. 이번 의뢰는 LCD 팀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지만 갑작스럽게 뒤틀림이 뒷골목 중 버터거리라는 장소의 중구난방으로 나타난 통에 수감자들을 여러 그룹은 나뉘어 밖에 내보내기로 했다. LCD 팀과 합류하는 중인 오티스, 이스마일, 싱클레어, 돈키호테 그리고 이상과 메르소. 왜 전부 다 검개조냐?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 뒤틀림을 제압하고 있는 히스클리프 그레고르 홍어. 뒤틀림 제압을 마친 뒤 바닥을 드러낸 버스 내 비품을 구매하고 있는 로자 로슈. 그리고 퍼스트는 파옹. 새롭게 얻은 현금가지 힘도 연습해볼 겸 나와 함께 버스 안에 남아 밀린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시 답변드리자면 파우스트에게 특별하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특정 파우스트에게 실망감을 내비친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불만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런 거라면 다행이지만 이전에도 파우스트가 요즘처럼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 유달리 혼자 골몰하는 시간이 길고 나와 수감자들의 질문에 선뜻 답을 내지 못하던. 혹시 계절 샤프트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야?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오프 열차에 있었을 때랑 반응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전히 파우스트를 놀라게 하는 순간이 있군요, 단테. 진짜 그러느냐? 물론 그 추론 결과가 참이라는 의미로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만 계절 샤프트에 접속할 수는 있지만 접속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건가? 궁금하긴 하지만 이야기를 빙빙 돌리는 걸 보아하니 더 물어봐도 답해줄 것 같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면 더 묻진 않을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관리자 면담으로 넘어가죠. 이번 거미집 사건의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소라나 렌이라는 자들에 관한 기억은 현재로선 단테 당신에게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로슈씨의 영향으로 기록상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은 관리자님께서 보완하시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내 기억만큼은 멀쩡했지. K사에서 기억 소거를 당할 때도, 한가지 힘으로 개설이 지워질 때도, 아라야시키의 베린 니드의 기억에서 도려내질 때도 나만큼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기억은 전혀 떠오를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왜 내 예전 기억을 돌아오질 못하는 걸까? 역시 바뀐 머리 때문인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리는 관리자님의 옛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기억으로 수행하는 귀납적 추론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마치 봉이처럼. 봉이? 나 꽉 하는 그 생닭들? 사료를 제공받는 경험만 가지고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육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잡아먹히기 직전까지도 유추할 수 없었을 테죠. 결국 모든 여정을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난 뒤에나 풀릴 의문입니다. 지옥의 끝에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보물은 내 기억과 머리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성의를 새길 수 있을 거예요. 성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과거에 나는 저 성이라는 것을 지독히도 원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런 감각과는 별개로 기억이 없는 지금의 내겐 여전히 성이란 무엇인지 모를 것일 뿐이다. 성의가 뭔지는 알려줄 수 없는 거지. 그게 뭐고 내가 그걸 왜 바라고. 그것이 여전히 알려줘야만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알려줄 수 없겠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별을 잘 따라가고 있으니 그 여정에 집중하시길. 그보다 불완전한 힘을 익숙해지셨나요? 지금도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만. 한 장소에만 집중하는 건 꽤 익숙해졌어. 여러 장소를 동시에 신경 쓰는 건 좀 힘들고. 내 지휘 없이도 전황이 좋은 오티스 팀과 쇼핑 중인 로저 팀에 대한 신경을 꺼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겠지만, 그래서 연습의 의미가 없으니 최선을 다해 모든 수감자의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단 익숙해지시기만 한다면 수감자들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금껏 불가능했던 전술을 구사하는 등의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테죠. 이번 거미집 같은 경우에가 밸런스 조절을 약간 그런 식으로 한 느낌이었죠. 약간 서포트 인격도 싹 다 빼버리고 이제 메인 인격들로만 이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빡센 감이 없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스토리적으로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해집는 느낌이 나서 조금 나네. 힘들긴 했고, 전투의 피로감도 약간 좀 몰렸고, 뭐가 하나가 끝나고 뭐가 시작을 하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번에 우르르르 끝나버렸으니. 맞아. 그리고 부르면 안 되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대하면서도 각 수감자들이 있는 장소를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잊지 않는다. 미스클리프를 뒤로 뺀 건 나쁘지 않는 판단이어서 잠깐 신경 끄고 있었는데 아직도 부상 입은 수감자 없이 잘 싸고 있네. 로자는 저걸 주머니 안에 다 집어넣은 거야? 기다려, 바게트도 있었는데? 주머니에 뭐 특이점이 있느니? 오티스 팀은 LCD 팀과 잘 합류한 것 같고, 그럼 저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합류해야 될 것 같아. 면담은 여기까지 하자. 갑작스럽군요, 단테. 중요한 사고라도 발생한 거라면 LCC의 지원을. 아니, 사고는 아니야. 중대한 것 같긴 하지만. 단테도 점점 능력 사용에 뭔가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좀 없진 않네요. 합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단테는 다른 쪽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오티스 씨 지휘가 잘 들어맞아서 꽤 선전하긴 했는데 역시 애를 먹긴 먹네요. 갑자기 손을 수신호? 예? 수신호요? 팔을 옆으로 휘두르는 게 대체 뭔데요? 흩어지라고요, 빨리! 깔릴 뻔했네. 젠장. 기초적인 훈사 훈련만 받았어도 이 정도 수신호는 알아듣고. 우린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손으로 휙휙 가는 건지 뭐 멋있다고 생각하려면 갑자기 여기서 휘리릭 손을 몇 번 쥐었다 폈다 하고 뛰어가면 소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네. 물개 녀석 정도밖에 알아듣는 녀석이 없다니. 저도 배에서 주워 듣긴 한 거지 상식적으로 다른 분들이 알아들을 리 없잖아요. 나와 함께 투입된 시간이 있는데 이런 수신호도 몰랐어요. 그런 수신호는 관리자님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알려니 죽지. 야, 이 와중에 싱클레어 꼬박꼬박 말대답할 수 있게 된 게 좀 나은 것 같고, 이스마일은 약간 좀 체념한 게 좀 보이는데. 우선 흥분들 마시고 오티스 양의 지시대로 흩어져서 후퇴하는 것이. 메가톤 랜딩. 방금 나 좀 멋지게 등장하지 않았어? 깜짝이야. 위층에 있는 뒤틀림을 상대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응? 위층은 한참 전에 처리 끝났어.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질 않길래 도와주려고 내려온 거야. 어때? 고맙지? 바닥이 전부 으깨져 우물을 만들어도 좋을 정도로 깊게 파였소만. 괜찮아. 이 정도 네프트 팀이 알아서 해주거든. 아무튼 이제 덥지? 방금 작자에 타격한 뒤틀림을 마지막으로 건물 바깥에 적은 마무리되었다. 그럼 뒤틀린 사람들이랑 얼굴이랑 복장 좀 확인해 줄래? 얼굴은 다 기분 나쁘게 조각나 있어요. 복장은 청석으로 보이는 뒤틀림도 있고 평범한 애글자처럼 보이는 뒤틀림도 있고, 내 밑에 있는 뒤틀림은 패션을 보니까 여기 살던 주민 같고. 혹시 주변에 팡 하고 뭔가 반짝이는 거 못 봤어? 한 번도 보지 못하였어. 오케이, 그러면 바로 같이 올라가자. 이번 노래는 좀 까다로워서 먼저 계획을 좀 세워야 해. 계획? 단순한 뒤틀림 처리가 아니었던 겐가? 응? 너희 아무 설명도 못 들었어? 우리는 되게 그렇게 일했어. 그저 시키는 것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었는지 알게 되곤 하였지. 그래? 뭐 부서마다 방식은 다른 거겠지. 괜찮아. 올라가서 다 설명해줄게.
아 그리고 저번에 우리 막둥이 못 봤지? 그 저번에 그 아니 김사카 씨도 왔으니까 괜찮으시던가요? 응? 괜찮지? 이제 그냥 괜찮은 것도 아니고 엄청 괜찮을걸? 저번에도 아직 치료가 덜 끝났다고 하셔서 정확히는 마음이 아직 낫지 않았다고 앵두 형이 말해준 걸로 기억하오. 아 그거? 어? 에휴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말해봤자 2번 말하게 될 것 같거든. 아 귀하들 오셨는가? 눈부셔. 한낮이라 그런가 햇살이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야 일로 멋있다. 아 그래서 제법 따사롭지 않은가? 아니 저것은 햇살이 이것은 햇살이 아니다. 햇살은 이렇게 따스하지만은 않기에. 메르소 대사. 이방인이 온다. 이방인이 온다. 그럼 이 빛은 도대체? 에휴 이건 또 왜 켜놓고 있어? 눈부셔 죽겠네. 미안하게 됐네 에스라 소저. 이런 기계장치는 처음 만져보는지라 멋대로 켜져서 끄는 법을 여직 찾지 못하였지 뭔가. 그러니까 내버려두라 했잖아. 아니 이건 느낌이 김사감 목소리네. 그러니까 내버려두라고 했잖아. 잘 모르는 걸 건드려봐야 화만 입을 뿐이라니까. 좋을 게 없어. 하지만 우드 아쉽까 말하길 항상 주변에 단서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라 했습니다. 그것도 이런 거 따라야지. 잠깐 우드요? 아 귀하들에겐 제대로 소개해줄 틈이 없었지. 여기 계신 분이 검기의 우두머리이자 본인의 스승과 진배없는 꼭 있어 보이게 소개해야 하나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거라니까. 스위치가 여기 있다. 옆에 누워있는 저쪽이니? 예. 맙소사. 김사카님일세. 야 앵두 패션 귀엽게 되는데. 약간 그 도포에서 저걸로 바뀐 건가 싶긴 한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되게 좋게 변한 것 같긴 한데 유해졌다는 느낌은 아니고. 여튼 김 작가님일세.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뒤틀리면서 사람이 되긴 했구나. 호 변곡점 찾게. 그러니까 첫인상과 나중에 인상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다. 내가 기억하는 김석 같은 심상 속에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뒤틀려 침참해 있을 때니까 본래 성격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좀 많이 다른데? 이 사람이 진짜 김사갓이라고? 저희도 에조라 씨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렇대요.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뜨거다. 진짜 하나도 안 뜨겁잖아. 신기한걸. 진짜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안 될까? 그 진지하던 사람이 내 턱이랑 이마를 문질거리면서 장식품 구경하듯이 들여다보고 있잖아. 엄청 째깍거리네. 이게 지금 귀하들한테 말하는 걸로 들린다는 거지? 또 확인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명백히 김사카 본인이 맞습니다. 단테. 뭘 그리 의심하는지 모르겠네. 앵두야 너 밖에서 날 뭐라고 하고 다니길래 저리들 신기하시냐? 늠름하고 강한 분이라 말했습니다. 우두. 그런 낯간지러운 칭찬을 들은 반응이 아닌데. 이거 봐 약간 시계소리에 몸미덤이 묻어나오질 않니? 말수가 적으시면서도 뒤에서 부하를 챙기는 성정을 지니셨다고도. 앵두야. 네 우두. 그건 순 거짓말이지 않니? 내 말수가 적진 않을 텐데. 거짓을 고하진 아니했습니다. 우두께서는 한 조직의 수장치곤 행동이 가볍고 기품이 덜어지긴 하나 어색한 이들과 대화할 땐 과묵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아싸란 뜻이잖아! 어떤 사람이라도 호호는 갈릴 수밖에 없으니 굳이 오호가 될 법한 것은 입에 담지 않았지요.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내 사람한테까지 봉잡을 이유가 없었을 뿐이지. 오호라 여기 마구 앞이 안 보이는 겐가? 여기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지? 난 그런 걸 통해서 앞을 보는 게 아니라고. 내 사람이라 벌써 림버스 컴퍼니 소속을 받아들였나 보군.
근데 왜 LC는 방문하지 않았던 겐가? 마음이 밝아지지 않을 때일수록 원래 바깥 나들이를 좀 해야 밝아질 터인데. 회사에 소속된 자라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겠지. 하지만 어째서 이제 거미집 태우기 작전 당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더군. 작전에 불참한 상세한 이유를 묻고 싶다만 오디션 아직 경계를 풀지 않은 짐짓 취조라도 하듯 굳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작전? 아 그거. 그러자 김사과 또 말엔 진지하게 대답할 의향이 있었는지 드디어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걸 그만두고 오티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 머리에서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뭔가 여유가 있으니 좀 풀어볼까. 난 말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일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을 때나 인상 찌푸리면서 일하는 논팽이지 앵두 녀석이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 대단한 위인이 아니오. 이제는 목숨이 오가는 일은 그만 좀 하고 싶고. 일하기 싫으시면 LCD는 왜 아니 거기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잘하시네. 뒤틀림이나 뭐다 하더니 이제는 회사에 기속된 자원이라면서 멋대로 입사까지 시키더니 그날도 뭐 한근까지 뭔가 중요한 걸로 발표를 한다고 관심 있으면 들러러 다른 부서 견학을 가자고 했었는데 견문을 넓히기 좋을 것 같아 전 따라간다고 했지요. 가끔 나는 이 성실함을 보면 너무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뜨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한단다 앵두야. 어쩌면 내가 사과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 네가 너무 눈부셔서일지도 모르지. 눈이 부시십니까? 해지라서 좀 혹여 자금에 큰 낭비가 되지 않는다 모두를 위해 선글라스를 하나 비품으로 신청해도 되겠는가? 그렇게 오냐 다 해주면서 받아주지 말라니까. 자잘한 비품들이지만 모이면 또 큰 지출이 된다고. 돈은 있을 때 아껴야 되는 법이야. 뭔가 그 김삿갓한테서 약간 그 느낌 난다. 약간 그 뭐지 그 양산형 앤이라고 해야 되나? 양산형 웹소설들? 이라고 말하면 좀 비한가? 여하튼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양산형 이세계 판타지 쪽 보면은 약간 그 자신감 없는 뭐지 주인공들이 아씨 나 그렇게 과하게 받아들여질 그거 아닌데 하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떠받들여주는 그 착각계 주인공이 있거든요. 가끔씩 약간 김삿갓이 그 느낌 난다.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는가? 안 된다면 안 돼. 그렇다면 구매만을 해주시게. 값은 내가 치름세. 뭐? 우두께서 불편을 겪으시니 구비하지 않을 수는 없고 나는 물정이 크게 밟지 못해서 어디에서 그것을 사드려야 할지 모르니 이리 부탁하겠네. 아이고 머리야. 희화의 일을 처리는 바람과도 같으니 물건은 금방도 갖춰지고. 에휴 모르겠다. 알았어 구해다 줄게. 자 이제 해결될 것입니다 우두. 그래. 말씀을 끊는 형독이 되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견학을 가져가 있었는데까지 하셨습니다. 그 앵두 패션 보고서 왜 갑자기 메네라 느낌이 나지 얀데레 느낌이 나지 그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렇게 됐냐고. 그 시어슨 메네라 우드가 아니라 그 뭐지 그 앵두가 그 마지막에 그 김삿갓 찔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나. 얘 왜 갑자기 얀데레 됐냐. 이 메네라의 얀데레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 장르가. 여튼 개쩔게 변했는데. 앵두 존나 맛있어졌네. 앵두의 눈이 묘하게 번쩍이는 것이 얼핏 소름이 끼쳐지는 것 같기도 하다. 얼핏 소름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게 난 그저 텔레비나 보면서 쉴 생각이었는데. 용케 이번에는 일하러 오셨네요. 배상 갚아야 하니까 빚이라고 생각은 하시나 보군요. 뭐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게 말한 김삿갓의 시선은 앵두의 팔을 향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앵두씨 팔이 싱클레어는 시선을 따라가다 그제야 앵두의 팔이 바뀌었다는 걸 눈치챘는지 짐짓 놀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두 팔이 전부 잘려있었으니 의체를 고른다 했으니 그걸 붙여간 거겠지. 팔만 바뀐 데 아닌데요? 옷차림도 그렇고 검도. 작전이 끝나고 돌아가자마자 새로이 바꿔 달았네. LCD 보사의 다른 팀에서 미리 준비해 주었다고 하네. 앵두는 짐짓 마음에 든다는 듯 절가락거리면서 검비시 도는 손목을 돌려보았다. 그러자 팔에 붙은 여러가지 부품이 절가락거리며 펼쳐졌다가 다쳤다. 후 유리하면서도 매끄러운 곳이 이렇게 기그적인 움직임이라니 마치 제일결서 지크프리트님의 의체를 보는 것 같고 그래 이 반응이 없으면 섭섭할 뻔했죠.
슈퍼인치 인터스트리의 N7 라이너 모델이랑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지금은 단종된 모델일 텐데. 아, 그쪽 거 아니야? LCD 현상 프리팀에서 새로 개발했다고 테스트 겸 달았거든. 뒤틀림에서 해석한 기술을 접목한 거라 어디서 보긴 또 힘들걸? 그렇군요. 싱클레어는 그리운 무언가를 보듯 눈을 잠깐 반짝이다 퍼트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잠깐 말을 멈추었다. 싱클레어 도령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 싱클레어가 그리워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표정이 어둑해지는 것도 이해가 갈 만했다. 하지만 죄송해요.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의제 쪽 일을 하셨거든요. 지나가면서 봤던 물건이라서. 트라우마 자체는 얼추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옛날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닌가 보네요. 오히려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옛날 그리운 기억조차도 못 떠올린 사람들이 있는 거 생각하면 싱클레어는 되게 극복을 잘한 타입이긴 한데, 이런 나쁜 기억꾼들에 내 섬세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는. 그 목소리엔 여전히 잔떨림이 있었지만 언젠가보다도 굳건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검은 내가 같이 골라줬어. 오, 무기 전문가. 그 뭐지? 거기 뭐지, 그 자료 쪽 보면은 묵공방이라고 되어 있던데. 네, 맞습니다. 한창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걸로 떠들더라고요. 그 검은 침묵 가로 열고 남편 가로 닫고 놈이 쓴다고. 적당히 휘둘러질 칼이면 된다 하였는데 평생 볼 검을 그냥 그날 공방거리를 돌며 다 본 것 같네. 어떨까지? 에이, 고작 4시간 걸어놓고 검살은 패션 아니 그 쇼핑하는 여자들 같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둘 다 여자가 맞긴 하구나. 앵도의 변화를 수감자들이 보는 사이 김사갓은 슬쩍 자리에서 받으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뒤적거리다 몇 개는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여기는 뭐라는 곳인 거야? 이것들은 다 뭐고? 폐허 같긴 한데 조명도 있고 뒤에 천도 있는 걸 보니 사진관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사진이 많이 붙어 있었나? 그래요? 확실히 그건 사진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싱클레어는 신기한 것을 본다는데 조그마한 원통형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이건 뭐죠? 배터리 같은 건가요? 여기 얇은 막 같은 게 있는데 잡아당겨보면... 아니, 그건... 오디슨 뭔가 눈치챈 듯 싱클레어를 향해 다급히 외쳤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메르스의 손이 순식간에 싱클레어의 손을 잡아챘다. 왜 그러세요? 이것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변질된다. 이미 조금 끄집어냈는데요? 침착하게 원통 위에 달린 요철불을 돌려라. 되감을 수 있다. 내가 빛이 닿지 않게 가두고 있으니 변질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이게 돌아가는 거군요? 네, 된 것 같아요. 메르스는 묵묵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싱클레어 손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었다. 필름 그거 같은데. 겉에 뭐라 써놓은 거야? 실험작 너머포? 수동사진기용 소형 필름으로 보이는군. 예전에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그 메르스 씨는 여러 번 써봤었나봐.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익숙해졌는 듯 탁자 위에 사진기를 조작하는 그의 모습은 확실히 처음 다루는 것 같진 않아 보였다. 전쟁 중에도 필름으로 찍었다는 사진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지. 특히 엔사에서 쓰이는 필름 위조가 어려워 주로 기밀 작전에 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했었다. 저 필름에 직접 빛이 담긴다 하더군. 엔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기록하기 위한 매체들도 많이 발전했나 보구나. 애절한 전쟁이란 단어에 반응한 건지 오묘한 표정으로 오티스를 바라보았다가 그러한 무사히 합류했으니 이번 뒤틀림을 상대할 계획을 이걸 어디부터 설명해줬지? 여기서 들뜬 목소리로 돌아 화제를 돌려버렸다. 나도 애즈라도 그 착각을 바로잡는 것에 제법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마냥 밝아 보이는 애즈라도 그레고르처럼 무언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걸지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뒤틀림 탐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안 봤어요. 일부러 약간 그 뭐였더라, 약간 모르고 보는 게 좀 더 단테 입장에서 재밌는 것 같더라고. 떡밥은 어차피 딴 사람들이 정리해 줄 거고. 헌데
뭔가 더 설명한 것이 남은 것이오. 그러게 이걸로 뒤틀리면 정리가 된 거 아니야? 일단 주변에서도 뒤틀리의 기척이 느껴지는 건 없기도 하고 다른 쪽에 있는 소금자들도 당장 전투하는 애들은 없는 것 같은데 탄태가 뒤틀림의 정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네요. 이 사람들은 뒤틀림에 휘말린 거지 직접 뒤틀린 게 아니거든. 우린 아직 뒤틀림의 변곡점엔 접근도 못했으니까. 변곡점? 이런 변곡점 찾기는 팀장님이 없으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래도 이거 좀 도와주면 괜찮으려나? 에즈라는 막막하다는 듯 주변을 쓱 둘러보다가 말을 이었다. 변곡점이라면 그래프에서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를 말하는 건가? 그보단 사람이 뒤틀리는 전환점, 동기나 의도 그런 걸 의미하는 걸지도 모르겠구려. 이상씨가 말한 의미가 변곡점이긴 해. 뒤틀림의 근원, 뒤틀린 원인 그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선 변곡점이라 불러. 뒤틀림의 핵심이 되는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힘들거든. 겉으로 보이는 증상을 치료해도 근원을 찾지 못하면 해결이 안 되고. 하긴 너희는 그걸 찾을 필요가 없긴 했겠다. 시계대빵이 심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댔나? 심상 던전을 말하고 싶은 건가? 맞아 그거. 우리 관점에서 뒤틀리면 엄청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상대거든. 어떻게 변곡점을 찾아내더라도 그걸 치료하는 건 또 별개 문제고. 그런데 너희는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두드리다 보면 짜잔 치료가 끝났습니다 하고 뒤틀림이 해소되기도 한다면서.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부러웠는데. 그래서 그쪽도 우리처럼 일단 두들겨 패고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당연하지. 그렇게 뒤 해결이 됐으면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 보통 냅다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나 탐정님 사무소로 의뢰를 넣는 거야. 이번 의뢰자도 그러면 맞아. 여기 버터거리 사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츠바이 옆에나 전투사무소니 여기저기 의뢰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지. 그렇다는 건 여전히 거리에서 이런 사진과 관련한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겠군. 맞아. 그러니까 뭐라도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복잡한 표정을 찌며 아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깔끔하게 잿빛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 거기 옷깃과 가방에 붙어있는 문양을 보니 이거 엔사로 같은데? 그러고 보니 메르소는 내가 엔사 직원이었으니까. 저것들하고 같이 일했다고? 엔사에서 이런 적이 있다고 했었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지도. 메르소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아? 예, 관리자님. 엔사의 2등급 직원, 이 촬영식 브리브 케이스를 갖추고 있다면 부서의 고정팀으로 보입니다. 관리자님. 메르소는 익숙하다는 듯 그들의 정보를 읊어냈다. 그 고정팀이라는 부서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도 알아? 예. 엔사의 정보 취득 및 처리 관련 외근 부서 여러 중 하나로 주로 하는 일은 엔사의 내부의 정보 취급, 엔사 내부의 정보 분석, 엔사 내부의 정보 정렬, 구획과 구획끼리에 그만. 말한 백과사전이야? 이것도 좀 부러운데 우리한테 가끔 빌려주면 안 돼? 남의 부서 백과사전을 마음대로 뺏어가시면 곤란한데요. 너도 백과사전 직업이니 이스마일아? 일단 백과사전이라는 부분을 부정을 안 하는구나. 아무튼 백과사전 말대로 엔사의 고정팀은 맞아. 엔사 둥지에서 몇 번 본 적 있거든. 근데 둥지 안에서 일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이런 허름한 뒷골목까지 왜 왔을까? 혹시 예상 가는 이유 있어? 판단할 수 없다. 에? 두 정보와의 연관 범위가 너무 넓다.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관련 이유를 전부 나열하기 위해서 짧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걸 판단하지 않겠다. 에? 얘들아 얘 원래 이래? 라는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봐도 나는 대답도 해줄 수 없다. 전투를 제외하고는 아직 메르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 메르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 나는 보았다. 메르소의 유난히 커진 눈과 살짝 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는 눈동자를. 마치 질치기라도 하는 듯한. 객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자. 말과 표정을. 한없이 객관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잠깐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의외의 반응에 놀란 것도 있지만 어쩌면 메르소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 반응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것이 곧 다가올 메르소의 차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알겠어. 그럼 네 생각에 이 사람들은 왜 뒷골목까지 왔을 것 같은지 확률이 높은 3가지만 말해줘. 나는 그 전에 최대한 그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야, 나 개인적으로 메르소가 이렇게까지 질책을 할다 싶을 정도로 감정 드러내는 거는 처음 있는 신인 것 같은데. 여기서 예전처럼 그렇구나 미안했다 이런 말로 넘어갔다간 언제 그럴 기회를 또 가질 수 있을지 모를 테니. 네, 관리자님.
금기 위반 영상물 회수민 등 위반자 처단 혹은 뒷골목 내 둥지 협력자 접선, 둥지 지정 수배자 위치 확인 및 포획을 목적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기요? 그럼 이분들이 금기 사냥꾼일 수도 있는 건가요? 에이 그럴 리가. 날개 금기를 하겠다고 매번 금기 사냥꾼이 오진 않아. 중요도가 낮은 금기라면 날개 사척 맞는 사무소 해결사 사무소 담당 부서 직원이 해결하러 가지. 이렇게 관련 부서 직원이 찾아올 때도 있거든. 앵두씨 갑자기 이 사람들 주머니는 왜? 직접적인 단서가 있지 않아 품을 살펴보는 중이요. 모제사치처럼 보이는 것만으로 답을 도출하게 무리가 있을 터이니. 같이 볼까? 이건 출입증이고 이건 지갑이니 다시 넣어주고. 아 이거다. 직무명령서. 약간 그거 같은데 약간 그 도라에몽이 그 주머니 뒤지다가 뿅 하고 꺼내듯이 아 이거다. 직무명령서 하는 그거 느낌인데. 예전에는 인사 직원 품에서 종이 한 장을 들어올리더니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내용을 읽어주었다. 업무 내용은 3등급, 금기 위반자 처단 주소는 버터거리에 있는 여기잖아. 그렇다는 건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진관에서 일하던 사람과 뒤틀림이요. 하긴 그 팡하고 바뀔 때 약간 플래시 터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자 그럼 여기부터 샅샅이 살펴보자. 수상한 거 있으면 말해주고.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탐정으로 데뷔를 할 수 있는 긴가? 본조트는 지사에서 선택되지 않은 바람에 탐정 역할을 못한 게 내내 아쉬웠는지 그때 로시옹에게 나눠줬던 탐정 쇼품을 어디선가 꺼내들었지만 내 이럴 줄 알고 어찌거리 하지 말란 오티스의 호통에 오티스 곁에는 다시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그럼 우리도 움직여볼까? 까지가 아마도 오프닝 쪽인 것 같네요. 자, 5회 마침 하나 돌 수 있는 상황이니 하나는 도는 게 맞겠지. 인격 편성 불가했다가 고정들 이렇게 떠있고. 그럼 그냥 뭐 사실상 검게 가라는 거네. 어디 여자 순서를 어찌할까나. 출전. 피가 범람할 시 망상 베어내겠습니다. 가자. 자 왜 못 꼈나? 여기는 내가 오케이 겪고 가자. 검게 출진이다. 잠깐만 레벨. 쓰는 놈들은 다 60 찍어놨으니 문제 없겠다. 가자. 그대 이 검이 필요하오. 오랜만에 보는 크리스마스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LCD 팀과 함께 한참 사진관 안을 뒤져보았지만 그럴듯한 걸 찾은 사람은 없었다. 사진이 많긴 한데 거의 다 건물뿐이라 잘 모르겠네. 싱클레어가 주운 필름이 들어있는 통 외에는 마땅히 단서라 부를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관리자님, 나머진 빈 플라스틱 통일 뿐이더군요. 그럼 역시 그 필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는 게 낫겠네. 예, 관리자님, 현상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변에 현상할 장소나 장비 같은 게 있던가. 일단 조금만 더 살펴보고 그 필름도 확인해보자. 우드, 이 물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번은 말한 것 같다 앵두야. 나도 잘 모른다니까. 내가 그 팀장처럼 똑똑해서 쓱 보고 전부 알아낼 수 있으면 진짜 과거에 합격해서 한자리 하고 있지 않겠니? 허나우드 기하께서는 이미 과거에 사는 것도 검결과 같다 한단다 앵두야. 일단 배웠으면 다시 붙일 순 없으니. 붙일 수 없게 된 것을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다. 배워버린 다음은 없어.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떠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드는. 실언이었구나. 그런 의미란 말은 아니었다 앵두야. 그저 내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셨으니. 아니 진짜 앵두는 메네라가 된 거니? 주로 해상으로 얻어먹은 식당에서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돌담을 우드께서 실수로 무너뜨릴 때마다 말씀하셨죠. 그런 것도 떠올리게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백가죽이. 여기나 앵두, 네가 칼집이라 생각하고 내게 칼을 꽂았던 것이 더 나은 것 같구나. 분명 다 나았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80번은 말씀하셨으면서 가끔 이렇게 쓰릴 때가 있어. 주로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그러더라고. 그러시군요. 앵두는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마구 적어내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글로 적어냈습니다. 들으시면 아프시다 했으니 그리면 괜찮지 않으십니까?
앵두가 야 집착 얀데레 메네라 집착 메네라 얀데레가 돼버렸어. 김사카 표정이 빨래를 한번 비틀었지 않은 것처럼 뒤틀려고 한다. 아무리 봐도 앵두가 그렇게 다를 만한 위험이 보이질 않는데 저 앵두군 본인이 그렇게 궁금한 것이 있네만 아무래도 그렇게 느낀 것은 나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말씀하시게나 저 어떤 의미로 무례한 말일지도 모르나 그 뭐 본인도 모시는 자를 다른 얘기할 때 어느 정도 꾸며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 무슨 뜻인지 알겠네. 소자 기아들은 우드의 이러한 부러진 모습을 처음 마주하는 것일 테니 나 역시도 처음에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적도 있었고 하지만 본인이 우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어떤 거짓도 호한 적이 없네. 검을 대하는 자세도 설령 몸이 뜯겨나가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는 자세는 분명 우드에게 배운 것이니 정말인가? 무얼 귀하들도 기회가 된다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강위로 흐르듯이 흘러가다 보면 말이지. 앵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발 한 바퀴 뒤둘러보았다. 그리고 돈키호테에게 슬쩍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더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렇게 모른 척 뻔뻔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내내 저리 뻗대신이 필요한 행동이라네요. 집착맨이라 얀들이 집착맨이라 얀들이가 됐다. 집착맨이라 얀들이 행두가 돼버렸다. 그때도 호심이 많았군. 그런 거구나. 쾅. 그날 그렇게 돈키호테 앵두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쌓이려는 사이에 바깥쪽에서 문이 세차게 열어젖혔다. 위치에 도착했습니다만 이미 선발대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위반전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것들은 습 잠이 드는 거짓이든 일단 변명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진짜 아닌데. 나도 처음에 저 사람들 보고 정보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근데 이러다가 시야가 순식간에 하얗게 물들었다. 강렬한 빛을 정면에서 쳐다보는데도 아찔하고 강렬한 성광이 순간 머리가 어질거린다고 느낄 정도로. 맞아 이렇게 팡 하고 그 사이 사라진 시야 속에 에즈라의 중얼거리는 목소리만이 들렸지만 그것도 일순간일 뿐 그조차 숨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그리고 곧 나도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다시 봐도 정겹진 않은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앵두야? S사 가문이 녹록치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나 해도 이 골목이 이러한 모습까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두? 그렇던가. 여기 이랬던 것 같은데. 이곳은 우리가 좀 S사로 순간이동이라도 한 거야? 아닙니다 탄테. 상당한 현실감을 자아내고 있지만 이것은 알 것 같네. 이거 방금까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기척 중 하나의 감각이 온 공간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다. 을씨년스러운 돌담, 개성스럽게 구부러진 나무 휘줄은 빛깔과 흐르는 공기마저 모두 하나의 현상을 가리킨다. 이건 온통 뒤틀림으로 구현된 심성 공간이네. 방금까지 엔사 직원이 있었던 곳에서 전혀 다른 뒤틀림이 있습니다. 이건 이거 내가 설명해라고 했던 게 이거야. 추노군? 얼굴이 뭔가 사진 크로마키는 콜라주 해놓은 것 같네. 에즈라가 가리키는 곳엔 정거했던 정장은 온데간데오고 빛을 가미된 노포를 입은 자가 빛이 쩍 오르고 있다. 좋아 일단 싸고 나서 마저 이야기하자. 앵두 준비는 만전이여 S라 소자. 그리고 사건 아저씨는 주노크님 두 번이나 상대하고 싶진 않으시다며 이미 바깥으로 걸음하시었다. 또? 아무래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닌 모양이다. 관리자님 일단 저다른 질문은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겠지. 우리가 우선 싸고 생각하자. 네 총원 전투 준비. 종원 전투 준비. 네 선장님. 선장이 아니라고. 자 검계 출진이다. 얼마만이야 이게? 6,000골 단 이후로는 잘 안 썼어. 늦으면 내피랑 먼저 갈 거야. 앵두 세법 작업 청린학 림버스 컴퍼니 특수제작 제품 도깨비 팔아 얻는다. 비화 요격 이건 무궁방도가 돌아가야 할 매주라. 자 그러면 일단 됩니다.
벤담 네 상대는 서울. 나야. 가속 펀치. 지금 오케이. 아, 웃겼다. 다음번에는 뵐 수 있겠죠? 떨어뜨렸고. 아름다운 것. 그렇지 않은 것.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실. 네?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자, 새로운 바스 들어갔죠. 없고요. 흉터의 결과요.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전수가 이어졌다면 끌고 마샤. 수밖에. 아 이런. 대전. 아무튼 놀라운 한방이네요. 오케이. 오? 6참? 아씨 6참은 맨날 실패하는 꼬라지를 못 봐 진짜. 6참 존나 놀라운 세네. 영웅이네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뵐 수 있겠죠?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랬어. 아씨 여기 몰빵했네. 그 말을 어떻게 했고. 망설임이 없도록. 전수가 이어졌다면 귀와 요격. 오이. 일찬차. 본국 검술 조건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랜만에. 확실하게 갈라지는 감각이었네. 본국 검술 내 피가 조건이 배고파했어. 뭐였나? 좀 해봐야겠다. 잘 기억이 안 됐다. 난다. 그치? 아, 본인 부여. 아, 본명이구나. 발광. 차단. 아, 본국 검술 들어오니까 좀 귀와 세지네. 요격. 삼수. 저거나 떨굴 수밖에. 대성공이야. 칼은 신나. 노래 부를까? 아, 이게 안 틀어져? 너가 그냥 본국 검술이나 주장창 예열해야겠구만. 우와. 너무 사람도 감사해서 예열하는 것도 깜짝. 깜빡했어. 뭐였다 이렇게 볼빵을 해놨네. 애들아 버섯을 때려준다고 하면 너도 있죠. 죄를 새겨주겠어.
불과 요격. 떨굴 수밖에. 대안에게 충분합니다.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즐겁겠군.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이것으로 전부. 앵두는 칼날에 붙은 피를 두어 번 털고 주변을 둘러보며 감집에 조심스럽게 검을 집어넣었다. 이번에도 바로 변하진 않는 것 같네. 어떤 면으론 다행이지 않겠는가. 지금 단서를 찾아봄이었던지. 아 그치, 앵두는 그쪽을 맡아? 난 여기. 에즈라 앵두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것처럼 싸움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공간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다. 저기. 묘하게 이질적인 그 상황에서 처음으로 의문을 터뜨린 건 돈키호테였다. 이곳에서 뒤틀림을 상대하긴 했지만 갑자기 번쩍하던 주변이 바뀌는 건 처음 겪는다네. 이 대체 도당체 무슨 상황인지 이 뒤틀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겠는가? 아, 상황이 극박하여 미처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어. 저것은 모제스 아씨께서 정리한 정의하면 장수형 뒤틀림이라네. 장수형 뒤틀림은 한 장수 장체가 뒤틀림이 되는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정된 장수 하나가 돼버려. 이 뒤틀림은 이미 꽤 진행된 것 같아. 아마 중기 정도 아닐까? 보통 이만큼 커지지 않는데 지금은 거의 거리 하나를 다 덮고 있거든. 그럼 저들은 이 공간에 들어왔다가 휘말린 거야? 뭘 하면 휘말리는지, 휘말렸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알아봐야 하는 거고. 물론 강력한 뒤틀림에 의한 외부 침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외부 침식은 그거야. 뒤틀림이 있는 근처에 있는 공간까지 뒤틀린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 이거 팀장님 말버릇이었는데 나도 입에 붙었나? 히히. 에즈라는 멋쩍은 듯 웃고선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 100명을 잡아도 뒤틀림을 제압하거나 치료할 순 없을 거야. 변곡점을 추측할 단서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도 좀 더 살펴볼까? 봐봐라고 하면서 에즈라가 뻗은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 여전히 돋보를 입은 채로 쓰러져 있는 자들이 줄 위에 있었다. 이들은 머리끈에 밀어올린 길추. 노비를 추세하는 주노꾼들이구려. 귀하도 동양인이 이들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겠지. 모를 수 없지. 나 또한 그들에게 쫓겼는 기술자 나날이 자리를 잃는 처지였으니. 기술자들이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 잡아들여야 해서 노비를 전락시킨다는 소문이 진실이었는가. 그렇지 않소. 노비의 낙인이 찍히기 전에 친구들과 내 뼈 다행이었지 아니었다고. 그놈의 노비 권력을 진자가 정하기 나름일 뿐 그저 구실일 뿐이오. 에스트사의 금기 사냥꾼이란 비유도 그와 같소. 금기를 어긴 건지 우선인지, 잡고 나서 금기를 가져다 붙이는 것인지, 쫓고자 한다면 소유하여 가두고자 한다면 누구든 노비의 역을 지고 있다고 정할 수 있는 법이요. 그게 작금의 에스사가 아니던가. 모두도 그 희생양 중 하나인 게지. 그럼 원래 이들은 김사카씨나 이상씨를 쫓던 사람들이란 건가요? 혹은 날 쫓던 이들인지도 모르지, 생모도 아닐지도 모르고. 뒤틀림에 의해 만들어진 주노꾼이라는 개념적인 형상일지도 모른단 말이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단서가 영 나오질 않는군. 오티스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지 위관을 꾹꾹 누르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조금 더 파고들자면 왜 하필 S사와 주노꾼이라는 소재가 나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미루어와 좋지 못한 기억으로 주변을 다시 지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상씨의 기억을 반영했다면 주도권이 아니라 T사의 시간징수사들 또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테죠. 그렇다면 뒤틀림은 김사카씨 혹은 앵도씨를 초점에 두고 있다 생각됩니다만, 앵도는 잘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고민에 잠겼다. 드라마로 보여주거나 주변을 침식하는 종류의 뒤틀림을 몇 번 받긴 했는데 뭔가 팟하고 오는 게 없어. 이 뒤틀림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에즈라가 머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절규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시야가 하얗게 물들었다. 심장님만 있었어도 이런 건 시군중 맡긴데. 돌아갔다. 이래서 자꾸 펑하고 터지는 거 못 봤냐고 물어보신 거군요. 뒤틀림에 휘말려서 엔사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찌하겠어요. 가만히 두면 우리를 공격할 게 뻔했는데. 빨리 이 일의 원흉을 찾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여기서 좀 필름을 인화해봐야 하니까 제일 가까운 현상소로 가서, 일단 그 망아지부터 데려와서 추노꾼에 관한 기억을 물어본 다음에 같이 가는 게 낫겠다. 의뢰 나올 때마다 매번 말없이 어딜 가는 거야. 답답한 듯 발을 동동 물어대 에즈라를 바라보던 중 나는 나의 또 다른 시야 속에 있는 히스클리프를 열심히 쫓으며 말했다.
아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찾으셨나요? 엥 뭐야 시계 대빵이 뭘 찾았대? 김사컷 그저가 어딘진 찾았거든. 아 더빅으로 보고 싶다. 돌아오고 있어요. 뒤틀림에서 다시 사람의 형상으로. 살수의 방식으로는 이야, 절대 도달하지 못했을 잠깐 결과일 어떻게 테죠. 들어왔다고. 이젠 좀 알 것 같네요. S사로 떠나기 전까지 제가 현장 추리팀에서 여기까지 무엇을 해서 배워가면 3분의 1. 좋을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저는 또 가능하면 내일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입니다. 여러분, 전추한